네, 안녕하세요. 관장입니다. 네, 오늘 24년 10월 20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내일 시장이 열리죠. 그리고 저녁 9시 20분이고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렇게 주말에 왜 이렇게 방송을 해서 갑자기 이렇게 찍냐,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금요일날 성한 머티리얼즈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예. 성한 머티리얼즈 제목은 제가 9회말 투아웃 풀카운트라고 지어봤는데 성한 머티리얼즈의 현재 상황이지 않을까 해서 제목을 지어왔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내용을.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M&A 종목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영상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3자 회정 유상증자가 딜레이가 됐습니다. 원래 18일 그리고 22일 이렇게 30억 들어오기로 했던 유상증자가 프로토타입 홀딩스라는 곳에서 들어오기로 했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납입을 미루면서 딜레이가 됐죠. 딜레이가 되면서 11월 14일 TN 이노베이션으로 3자 배정 주체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10월 18일 30억, 10월 22일 30억 나눠서 내려고 했던 거를 60억으로 붙였어요. 60억으로 한 번에 낸대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오늘 이따가 뒷장에서 설명드릴 건데 이 날짜에 있습니다. 이 11월 14일이라는 날짜가 지금 굉장히 가장 중요한 날짜이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면서 유심히 알아야 되는 날짜고 굉장히 중요한 날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0억이 왜 이 날짜로 한 번에 밀려 들어왔는지를 조금 이따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원래 30억 10월 달에는 여유가 있었죠. 나눠서 낼게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한 번에 60억을 낼게 라고 한 이유가 뒤에 설명에 나오게 됩니다. 일단 TN 이노베이션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는데 TN 이노베이션은 지금 현재 성한 머티리얼즈 대주주가 전에 대오AL이라는 회사의 대주주였어요. 근데 대오AL을 비덴트에 매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매각을 했는데 그때 참여했던 구주 FI예요. 네. TN 이노베이션이 여기에 대오AL을 비덴트에 매각할 때 구주 FI로 참여했던 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한 머티리얼즈를 매각하는데 TN 이노베이션이 들어오게 되고 이번에는 구주 FI가 아니라 신주 60억을 발행해서 최대 주주 변경 예정에 있습니다. 이 날짜에 납입을 한다면 TN 이노베이션이 성한 머티리얼즈의 대주주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TN 이노베이션이 돈을 11월 14일 날 60억을 납입하기로 했다. 요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11월 14일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날짜다. 이 성한 머티리얼즈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B에는 형님들이 일단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전환사채라는 거는 풋옵션과 콜옵션이 존재합니다. 형님들 다 이해하시고 계시죠? 풋옵션은 사채권자들이 돈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빌려주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회사에 요청을 하는 거고요. 콜옵션은 회사에서 사채권자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풋옵션을 말씀을 드릴게요. 풋옵션이라는 거는 채권을 가진 자가
현금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CB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해도 되고요. 채권을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풋옵션 같은 경우는 뒤에죠. 사채 원금 및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다시 채권 줄 테니까 다시 나한테 내가 빌려줬던 돈 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풋옵션은 조기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조기상환 청구권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냐? 풋옵션을 아무 때나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하는 겁니다. 회사에 서면으로 보통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데요. 만약에 뭐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풋옵션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러면은 회사에 10월 31일까지 아니면 혹은 그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조기상환 청구할게요. 풋옵션 할게요. 원금이랑 이자 주세요. 라고 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상환일이라는 게 있어요. 상환일은 이때까지 회사가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조기상환 청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들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고 그 청구를 받은 회사는 상환일에 맞춰서 사채권자들한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게 풋옵션의 기본 원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요 기간이 한 달 정도 되고요. 그 이후 보름 지난 정도, 보통 보름 이후에 돈을 주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가 앞에 있고 여기가 뒤에 날짜가 온다.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풋옵션을 행사했는데 돈 없어요. 돈 못 갚아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디폴트라고 얘기합니다. 디폴트. 네. 디폴트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채권자들은 채무불이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담보라든지 채권을 빌려주면서 채권을 찍어주면서 내가 거기 회사에 뭐 담보를 안 받았을 수도 있고 담보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담보를 받은 게 있으면 그 담보에 대한 뭐 원리금 회수 방안을 만들 수도 있고요. 회사에 신청을 하게 되죠. 파산 신청을. 그래서 가끔 보시면 공시 중에 파산 신청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공시들 나오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 회사들은 이렇게 풋옵션을 청구했을 때 돈으로 갚아주지 못한 경우 그 채권자들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담보 물건이 있는 경우 그 담보 물건에 대한 처분 방안을 채권자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풋옵션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고요. 콜옵션은 반대입니다. 반대. 콜옵션은 사채 물량을 들고 있는 분들한테 회사에서 내가 그 사채 살 테니까 그 사채 다시 나한테 주세요. 전환 청구 가격에 다시 주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보통 회사들이 매입을 한 이후에 본인들이 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3자한테 매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지정하는 사람이 그 사채 물량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매각시킬 수 있게끔 하면 그 채권을 매입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뭐 회사와 연관이 더 있겠죠. 이 회사에 대한 뭐 주식이 오를 수 있는 뭐 이런 모멘텀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 채권을 사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회사와 이렇게 친한 쪽에서 뭐 이렇게 매입을 해갈 수도 있고 아니요. M&A 과정이다. 그러면은 이 회사를 인수할 사람들이 그 채권을 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과정에서 지분을 늘리는데 채권을 쓰게 되죠. 그래서 콜옵션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호재예요. 호재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감소하고요. 회사가 매입하면 재매각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럼 리스크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채권을 누군가 다시 가져간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회사 매각 시에는 차익 물량 또는 자기들 지분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아무래도 풋옵션에 초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성안의 12 물량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안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CB들, 가지고 있는 CB들과 풋옵션 행사 기일 그리고 상환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1회차 일단 기본적으로 1회차는 남은 물량이 78억 2천 정도 돼요. 원래 140억이었는데 전환 청구가 이미 됐죠. 최근에 전환 청구가 돼서 주가를 하락시킨 매도 물량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 물량들이 시장에 청구가 됐고, 남아있는 주식을 전환 청구된 주식 말고 그거를 이제 액수로 환산했을 때 남아있는 물량이 78억 2천 정도 시비 상태로, 채권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1회차 시비의 주인들은요, 누군지 몰라요. 타임라인에서, 타임 파트 조합에서 가지고 갔다가 여기서 재매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분 공시가 되지 않은 거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눠서 가져갔을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1회차 물량은 상상인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1회차 물량은 상상인이 들고 있지 않고요. 타임 파트 조합에서 재매각을 했는데 어디로 어떻게 찢어져 갔는지는 공시상으로 나오지 않았고, 총 140억 물량에서 약 한 62억 정도는 전환 청구가 돼서 주식으로 바뀌어서 어느 정도 매도가 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1회차를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1회차가 성안에 목줄을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안 1회차의 12 물량이, 이 물량들이 현재 성안에 목줄을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물량입니다. 행사, 풋옵션 행사 기일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포인트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내가 회사에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서면으로 공지를 할 수도 있고요. 10월 31일까지 채권을 78억 2천치 들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미 주식으로 전환한 분들 말고 채권으로 들고 있는 분들은 10월 31일까지 회사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뭘? 풋옵션을. 나 원금이랑 이자로 주세요. 이거를 10월 31일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환일은 11월 30. 이 날짜에 성안이 돈으로 현금 플러스 이자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10월 31일까지 만약에 풋옵션 행사를 했으면 성안은 11월 30일 날 현금과 이자를 1회차 채권자들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돈이 이거 플러스 이자가 되겠죠. 이 금액을 언제까지? 10월 30일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네. 그래서 이 10월 31일 중요하고요. 상한일이 11월 3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회차. 4회차는 30억이 남아 있고요.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기일은 1월 13일입니다. 이거는 청구를 아무 때나 못 한다고 했죠. 네. 전 행사 기간에 청구를 했다면 10월 13일 날 돈을 줬었어야 돼요.
근데 10월 13일 날 뭐 풋옵션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아직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마 만약에 행사를 했다면 만기 전 사채 취득이라는 공시가 나왔을 거고, 그 공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채권 상태로 있지 않을까 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회차 물량도 50억이 있었는데 이미 25억은 풋옵션으로 행사를 했어요. 25억은 풋옵션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언제? 2회차가 이번에 올해 발행을 했는데, 올해 얼마 전에 발행을 했죠. 그래서 222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신규로 10일을 발행을 하면서 이 중에 채무 상환 자금이 116억이 돈을 갚는 데 썼어요. 돈을 갚는 데 썼는데 5회차 여기 50억 중에 25억을 이때 풋옵션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5회차에 남아있는 물량은 25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25억은 갚았다, 돈으로. 그래서 이 25억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 25억은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사를 하고 12월 30일 날 돈으로 지급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회차는 10억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까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되고,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행사를 할 수 있고 12월 14일 날 돈으로 줘야 된다. 그러면 성안이 만약에 이 모든 사채권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한다면 이 시기에 돈을 줘야 하는 겁니다. 이만큼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풋옵션으로 행사를 한다는 가정하에. 자, 그러면 성안이 이번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18일, 10월 22일 날 납입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10월 18일과 10월 22일 날 납입이 됐으면 리스크가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리스크가 많이 다운이 되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이게 11월 14일로 연장이 된 상황이죠. 그러면은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1회차 78억 2천이 11월 30일 날 만약에 풋옵션을 행사한다면, 가정하에 풋옵션 가정하에 1회차 78억을 11월 30일 날 지급해야 됩니다. 그럼 현금으로 78억을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5회차는 25억이고 12월 30일입니다. 이게 빨리 돌아오는 건데 여기에 10억도 있어요. 10억은 근데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안 적었습니다. 따로 큰 돈 이렇게 두 개를 일단 보면 되고요. 어쨌든 성화는 10월 31일 날 1회차 채권 사채권자들이 목줄을 쥐고 있는 이유가, 풋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11월 30일까지 돈을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걸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11월 14일 예정되어 있는 유증이 마지노선일 확률이 높겠죠. 높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풋옵션을 행사했는데 11월 유증이 납입이 안 됐어. 그리고 회사에 만약에 돈이 좀 모자라. 아니면 어디에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채권도 이미 담보를 많이 잡아놨어요. 이번에 222억 채권을 발행하면서 본인들 대주주 지분, 그리고 회사에서 가진 부동산, 뭐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담보로 잡아서 시비를 발행했기 때문에, 발행해서 5회차 25억 갖고 남은 그 차입금들을 갚았고,
1회차 풋옵션 행사할 때 만약에 돈이 있냐? 그럼 반기보고서상 6월 나온 반기보고서상 현금성 자산은 77억입니다. 현재. 하지만 분기에 뭐 돈을 썼을 수도 있겠죠.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월급도 줘야 되고, 뭐도 줘야 되고, 만약에 적자가 발생했으면 거기에 현금 유출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3분기에 돈을 벌지를 못했다, 회사가. 현금을 창출을 못했다. 그러면은 이 돈이 전부 만약에 풋옵션으로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풋옵션으로 들어오고 11월 유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 불이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확률적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다는 게 아니라 현금성 자산이 반기보고서상 77억이고 이번 분기에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번 분기에 돈을 어떻게 사용했고 돈을 벌었을 수도 있고 돈을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여태까지의 분위기로 보면 돈을 벌었을 확률보다 현금이 어느 정도 사용됐을 확률이 높으니 77억보다 밑에 현금이 있을 확률이 있겠죠. 그렇다면 운영자금으로 222억 중에 운영자금으로 들어온 것도 있기는 해요. 이것들을 플러스 시켜서 볼 수도 있지만 너무 그거는 희망회로고 보고서상으로 77억이 현금성 자산으로 있고 만약에 이 1회차 목줄진 12 채권자들이 이거를 풋옵션 때리면 지급 불이행이 발생할 수도 있고 파산 신청을 12건자들이 하거나 아니면 지분 가지고 있는 거 부동산 담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처분될 수 있는 확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11월 14일 유상증자 마지막 납입이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면 11월 14일 유증을 실패하고 11월 14일에 돈을 넣지 않고 딜레이를 거면 11월 30일 이후로 딜레이를 건다. 11월 14일에 들어와야 될 돈이 11월 30일 이후에 딜레이를 건다 하면 아무래도 1회차 12 풋옵션 행사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회차 12도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겠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불이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뒤에는 이런 식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항을 다시 가정해본다면 현재 몰려있지만 이 안에서 최고의 상황을 가정해본다면 풋옵션 행사 기일, 이 행사 기일이라는 거는 말씀드렸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회차 채권자들이 신청을 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 행사 기일 전에 주가가 만약에 상승을 합니다. 만약에 10월 31일까지 아직 11일 남았죠.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동안 주가가 상승을 해요.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720원 이상 자리에 만약에 주가가 위치를 한다면 풋옵션을 굳이 행사를 안 하겠죠. 굳이 왜 주식으로 바꿔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가를 10월 31일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권자들이 보고 있겠죠. 10월 31일까지 주가가 만약에 상승하지 않으면 그냥 풋옵션을 행사할 거고 제가 사채권자라면 그렇게 행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도 보는 것도 이제 사채권자들이 마지막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10월 30일 봤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면 1회차 물량이 전환 청구가 돼야 됩니다. 전환 청구. 주식으로 바뀌어야 안전하게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10월 31일까지 주가가 상승을 해서 사채권자들이 풋옵션을 행사 안 하고 주식으로 바꿔가도 되겠구나 하는 뭔가의 모멘텀을 볼 수 있다면 11월 14일에도 유증이 납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겠죠. 요 확률이 있으니 이렇게 올려다 놓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정대로 매각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최고의 상황은 10월 31일 전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서 사채권자의 마음을 풋옵션으로 돌리지 않는 방향이 가장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주가 흐름에 따른 이제 예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가장 좋은 베스트 상황은 10월 31일 전 주가가 상승해서 풋옵션 회피 가능성을 높이고 유증 납입 가능성 역시 높이고 매각을 진행시킬 확률이 높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10월 31일 전 주가가 720원 부근이나 이상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 채권자들도 어느 정도 보고 확인을 할 겁니다. 네. 요게 가장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10월 30일까지는 주가가 그냥 박박 기다가 10월 31일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10월 31일 이후에 이런 경우는 주가가 밑으로 박박 긴다는 거는 풋옵션 행사할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그러면 채권자들은 10월 30일 날 행사를 하고 돈을 언제 받죠? 11월 30일까지 한 달간의 텀이 생깁니다. 약 한 달간의 텀이 생기는데 이 텀이 있는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11월 좋게 얘기하면 11월 유증이 납입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고요. 아니면 나쁘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형님들이 그 흔히 아는 탈출 물량들 막 진행되는 거 아시죠? 막 불꽃놀이 한다고 얘기하죠. 그런 이제 12 물량들이 아직 다 못 나간 1회차 주식으로 전환된 물량들도 아직 못 나간 물량들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그 주변의 물량들이 정리돼야 될 물량들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이런 물량들을 어느 정도 탈출시키기 위해서 14일 납입 최대주주 변경 납입 불발 전 2주겠죠. 여기는 한 달 텀. 하지만 짧게 보면 이 납입이라는 이벤트가 11월 14일까지 있기 때문에 2주 텀으로 짧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2주간 주가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매각 진행될 확률이 반, 아닐 확률이 반. 그때는 만약에 10월 31일까지 주가가 박박 기다가 10월 31일 이후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매각 진행 확률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12 전환된 물량들이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있구나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그냥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각이 진행이 안 될 확률이 높고요. 풋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매각이 진행이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인수자 우위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재 급한 건 현재도 인수자 우위의 상황입니다. 성암 머티리얼즈 회사의 매각자의 우위, 매각자가 인수자를 선택해서 회사를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인수자가 우위에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인수자가 회사에 어떤 조건을 내밀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아예 회사를
부러뜨리지 않으려면 그 인수자 조건에 맞춰줘야 할 거고, 그 인수자가 원하는 조건에는 아마 자기 지분을 더 많이, 더 싸게 넣을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재무적인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풋옵션 가능성이 높고 매각이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인수자 우위의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인수자 우위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재무 리스크를 덜고 이거는 감자 같은 것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인수자의 유증이, 이건 3자 배정이에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회사를 산다고 하는 사람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 많은 조건들을 요구하면서 회사를 매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꼭 어느 정도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9회 말 투아웃 풀카운트인 상황이고요.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말까지 주가 상승, 10월 31일, 왜 10월 31일일까요? 10월 31일까지 주가 상승이 일어나야 풋옵션 행사의 가능성을 상쇄할 수가 있고 11월 유증 납입을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장 좋은 상황이 됩니다.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의 상황을 예상해 보면 10월 31일까지 주가 상황이 좋지 않다면 1회차 시비 채권자들은 풋옵션을 진행할 확률이 높아질 거고, 풋옵션을 받으려면 새로 신규 자금을 조달해야 될 거고 11월 유증 납입을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야 11월 30일 날 채권자들한테 돈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11월 유증 납입하는 사람이 말 그대로 인수자에 대한 조건의 딜을 가지고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회사에 목줄을 쥐고 있는 게 1회차 채권자들이고요. 2차로 회사에 목줄을 쥐고 있는 게 인수자입니다. 이 둘의 조건을 같이 맞추려면 주가가 오르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신규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추가 사채 발행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들어온 222억 시비 발행을 했던 물량은 상상인에서 들고 있고 이미 회사 부동산과 대주주 주식을 담보로 쥐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채를 발행하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상인이 들고 있는 이런 담보 조건, 부동산과 대주주의 담보 비율보다 더 높은 담보를 받아줄 수 있는 곳으로 전환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합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채 발행은 더 이상 담보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회사가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몰아갈지 정말 예상하지 못했고요.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리스크에 대한 현실화는 조금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한 머티리얼즈를 볼 때는 11월 유증 납입이 1회차 풋옵션과 맞물리는 상황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투자에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에 꼭 지금 드린 말씀을 참고를 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리스크가 확대됐고요. 풋옵션 리스크입니다. 1회차와 그 뒤에 물량들이 또 있습니다. 11월 유증 실패 시 주가 하락이 예상되고 디폴트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주가를 상승시킨다면 풋옵션 행사 위험이 감소하고 11월 유증 납입이 진행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10월 31일까지입니다. 1회차 풋옵션 대금 지급일이 잘못되어 있네요. 30일입니다. 11월 30이고요. 최대 주주 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이 11월 14일입니다. 요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한 머티리얼즈를 처음에 M&A 종목에서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코스피에 있던 종목이었고 유중이 찍히는 구조, 신주 찍히는 구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졌고,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현재 성한 머티리얼즈의 대주주가 그 전 회사를 매각했을 때 과정에서 봤을 때 충분히 주가 차익이 기대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성한 머티리얼즈를 처음 분석해보고 투자를 어느 정도 진행해본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할지, 여기까지 올지, 여기까지 코너에 몰릴지는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좋아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모습들과 근거들을 말씀드렸고, 최악의 상황들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꼭 본인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시고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방향은 하나의 거짓 없이, 오늘 숨기는 거 없이 그냥 보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보는 것과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성한을 100%, 200% 완전히 속속들이 알 수는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제 생각과 성한에 나와 있는 공시들을 분석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해 드린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한 머티리얼즈 9회말 투아웃 풀카운트고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형님들, 구독자님들, 투자자님들 보고 각자 잘 판단하시고 투자에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성한 머티리얼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